오늘은요, 제가 그 시즐이라는 밴드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를 뵙기 전에는 전혀 모르는 밴드였거든요. 작년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뭐 이거저거 사정이 이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파일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풍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난린데, 원래 이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제가 이분들이 신보를 내는 시기에 앨범을 새로 녹음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릴리즈 하실 때 제가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것저것 밀리게 됐습니다. 소개를 잠깐 제가 해드리고, 그리고 인터뷰를 작년에 했던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때 제가 또 아마추어기도 하고 좀 앞에서 이 좀 야부리를 털고, 밴드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인터뷰 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가 들을만 합니다. 남성 4인조 밴드인데, 아무튼 이 밴드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학교 동기들끼리 이렇게 의기투합을 해서 만든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밴드를 시작하는 게 상당히 드문 일인데 명맥을 잇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음악을 하느냐 하면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밴드의 장르가 뭔지 말해봐라 하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나 목표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청각의 시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거를 그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사운드를 구성했다. 예를 들면 이 대자연을 보여주는 사운드 연주를 들려주겠다 하면 이 월드 뮤직 같은 거 들으면 막 대초원이 펼쳐지면서 막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고, 장르를 이게 하나로 규정짓기는 상당히 힘든 밴드인 것 같고 변화무쌍한 밴드입니다. 상당히 실험적이긴 합니다. 이번에 이 밴드가 기존의 곡들을 리마스터를 깨끗하게 싹 하고 녹음을 새로 싹 했어요. 2020년 여름 8월 막 이럴 때 완성을 하셨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2.5단계 되고 이래가지고 막 콘서트 하기로 했던 거 취소하시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앨범인데, 덕민님 세계 최고의 유튜버 항상 감사합니다. 저에게 어마어마한 그 멘트를 날려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6곡 있어요. 제가 이 세계 최고의 유튜버라는 거를 봐가지고 이런 감정이 드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내용칸 놈이기 때문에. 노래가 구라가 아니라 진짜 괜찮습니다.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상당하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모든 트랙들이 상당한 수준의 곡들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뭐 엑스페리먼트 이 곡은 그 리메이크 하시기 전에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다이나믹한 곡이고, 이 앨범에서 저는 데자뷰라는 곡이랑 푸른 공허라는 곡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뭐 괜찮은 곡이 많아요. 그저 조금씩 이런 곡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제일 이 좋은 게 뭐냐면은 곡이 존내리 짧습니다. 다 락 음악 하면 곡이 좀 길죠. 메탈 같은 거 막 7, 8분 막 어떨 때 10분 막 이러면서 막 내 연주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는데, 이 밴드는 이제 그냥 쌈박하게 그냥 이 대중가요처럼 뭐 한 3, 4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전혀 부담이 없는 그 멜로디컬한 밴드고, 근데 이 장르를 좀 규정하긴 힘듭니다. 헤비하면서도 잔잔하기도 하면서 감성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음악인데, 헤비하다고 해서 막 뒤지게 그 스래시 헤비 메탈 뭐 데스 메탈처럼 이 뭐 후드려 패는 그런 헤비는 아니고, 이 옛날에 그 H.O.T 노래 중에 열 맞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으면 백킹 그 기타가 막 장량거리잖아요. 그 정도의 헤비함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강한 리프가 좀 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뭐 별 무리 없이 뭐 그루브 탈 수 있는 정도의 헤비함이고, 은연중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밴드가 멜로디에 좀 중점을 둬서 그런지 생각보다 여성 팬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거는 음질이 별로라 가지고 이거 CD로 들으면 음질 뒤지게 좋거든요. 이거 듣고 좀 반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유튜브로 들으면 뭔가 음질이 녹음이 조금 로우파이 하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음악은 좋은데 좀 안타까운데 이랬는데, 이거는 때깔이 좋더라고요. 이게 참 할 말이 많아요, 이 밴드가. 왜 할 말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 리더분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나머지 멤버분들이 막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동민님이 아주 그 순수한 퓨어 소울입니다, 제가. 장르가 뭡니까? 이러니까 뭐 보통은 뭐 퓨전 록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뭐 그렇게 할 텐데, 애슐리 락입니다. 이러는 겁니다. 애슐리요. 이러니까 맞습니다 이러면서 막 해맑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참 여기서 저는 그 4차원의 벽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따까리 하는 그 4차원인데 이분도 아주 그 한따까리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 머리를 좀 쥐어짜가지고, 저희는 멜로디컬 하면서 아방가르드한 요소도 있는 록 음악을 하는 뭐
밴드입니다. 요 정도로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시부러졌을 텐데 동민님은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애슐리 락입니다 이러면서 그 똘망똘망한 눈빛을 보고 살짝 광기가 있어요. 이 예술과의 광기. 이 양반은 진짜 꿈돌이다. 이 양반은 꿈돌이가 뭐냐? 이 옛날에 그 저희 세대 때만 해도 뭐 원피스나 뭐 드래곤볼 뭐 이런 거 소년 만화들이 있잖아요. 거기 주인공들이 다들 이 눈알이 살짝 돌아 있어요. 반짝반짝하고 막 그 뭐랄까요? 그 순수하면서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소년 만화의 주인공스러운 그런 클리셰가 있는데 그런 바이브가 있죠. 리더인 동민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들었어요. 이분이랑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뭐 그런 바이브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평소에도 원피스로 치면은 그 루피 있지 않습니까? 드래곤볼 손오공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시즐 밴드 나머지 멤버분들은 현실주의자 분들이었습니다. 아주 뭐 과묵하시고 동민님이 워낙에 이 리더인데 꿈 따와가지고 이 비전을 막 제시해가지고 막 그거 믿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훌륭한 거죠.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앨범을 또 뒤지게 많이 받았는데 또 친필 사인 앨범을 이렇게 막 정이 있으신 분이야. 이분이 정이 아주 대단하신 분이지. 5명 정도한테 드릴 수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니까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이 고음질로 들어야 됩니다. 이 밴드의 참맛을 느낄 수 없고 지금 뭐 코로나라서 라이브를 보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스타에 오셔가지고 DM으로 함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한따까리 하는 것 같습니다. 시즐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뭐 그냥 뭐 보내주시면 선불로 택배를 쏴드리겠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민입니다. 지금 저는 홍대의 한 합주실에 와 있는데요. 정말 열정을 아직도 불태우고 계시는 그런 밴드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나러 왔거든요. 시즐이라는 밴드인데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애슐리 록이라고 이렇게 붙이셨는데 뭐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은 한번 음악을 들어보시면은 진짜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밴드고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지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홍대 4인조 남성 록밴드 자칭 애슐리 록으로 부르고 있는 밴드 시즐이라고 합니다. 제일 이게 인상에 깊은 게 뭐냐면 애슐리 락 팬분들도 그렇게 부르시고 어떤 의미로 그렇게 지으신 건지. 애슐리 록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 애슐리 맞아요. 록밴드 같은 거 하다 보면 장르란 게 생기잖아요. 막 보통 메탈 밴드, 모던 록, 펑크록 같이 장르가 나뉘게 되는데 작사 작곡을 할 때 제가 좋게 말하면 레인지가 넓고 나쁘게 말하면 이것저것 든다고 잡탕으로 든다 그러죠. 그래서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보러 오신 팬분들이 오히려 한 가지 장르를 계속 고집하는 것보다 다양한 장르를 접하는 게 더 오히려 듣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좀 장점으로 부각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무슨 락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막 짬뽕 락, 뷔페 락 이런 건 너무 없어 보이고 하다가 애슐리 그 뷔페가 좀 이뻐 보여가지고 저희 갖다 붙이긴 했는데 사실 뭐 노래를 들어봤는데 이거를 장르를 딱 못 말하겠더라고요.
영향 받으신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영감을 받고 좋아한다. 전 사실은 제가 작사 작곡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경험 제일주의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느끼던 거를 토대로 만드는 거죠. 음악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영향을 크게 끼친 두 아티스트가 있는데 음악 자체의 세계관을 성립해준 분이에요. 그 얀이라고 뉴에이지 피아니스트인데, 그러니까 락 밴드를 하면서 이제 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주신 분은 이제 프로그레시브 메탈의 유명한 드림 시어터의 존 패트리치 이 형님이십니다. 그 야니의 약간 작곡하는 그런 스타일, 단순하게 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주의 배경들이라던가 컨셉 같은 것도 같이 웅장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구성, 존 패트리치 형님의 뭔가 베이직하면서도 그런 거 테크닉적이고 거기다 필링도 있지 않는 그런 기본에 충실한 이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두 분한테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영화 중에 더트라는 영화 있죠. 머틀리 크루라는 밴드의 베이시스트 니키 식스라는 2007년에 또 다른 밴드를 하나 결성을 하셨어요. 밴드를 2007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좋아하고 80년대 사운드를 2007년에 하다 보니까 좀 더 모던한 그런 느낌도 있고 멜로디도 팝적이고 그런 쪽으로 저는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창 어렸을 때 이제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마냥 노래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좋아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노래를 잘하는 게 전부가 아닌 거라고 좀 느꼈어요. 곡을 쓰거나 무대에서 어떠한 걸 표현을 할 때 자기 자신과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좀 되게 많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밴드를 하고 있고 락을 좋아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김건모나 김유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본인의 그 얘기를 정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만드실 때 어떤 메시지를 좀 청자한테 전달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 데스메탈 같은 다 조진다 뭐 이런 거. 이제 멤버분들은 아마 다 모르실 수도 있고, 근데 알더라도 또 저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질리신 것 같은데. 지겨워. 굉장히 진지충이어가지고 일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뭐 기분 좋은 반응 불었다던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이쁜 것을 봤을 때 영감을 얻기 때문에 전 실제 제가 눈에 봤던 거를 음악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 타입이에요. 실제 그게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막연히 듣고 그냥 막 조준다 그냥 이거 가는 게 아니라 이 노래 듣더니 이런 게 떠오르네, 저 노래 떠오르네, 약간 이렇게 다양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어두운 게 있으면 밝은 거 있고 밝은 게 있으면 어두운 게 있다. 그래서 모든 일엔 양면성이 있다라고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노래 자체에 희노애락을 다 담고 싶은 거예요. 저희 밴드 노래 들어보면 사랑 얘기가 많이 없어요. 사랑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비판적인 노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쓰면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근데 멤버들이 못 느끼겠었다면 이제 저의 실력 부족이죠. 지금 옆에 있는 여 보컬이 저희 네 번째 보컬이에요. 말만 들어도 이제 이해하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보컬이 바뀌게 되면 너무 엄청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뽑았던 보컬이라 작업했던 거를 두 번째 보컬 딱 왔을 때는 톤도 다르고 음역대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원래 있던 노래를 보컬 맞추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보컬을 제가 이제 도와준답시고 보컬에 맞추려고 막 변화를 주다 보니까 재녹음을 하게 되고 선곡도 하게 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노래가 이렇게 말좀 그런데 약간 엉망진창투성이가 돼 있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싹 다 이제 정리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게 큰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굳이 또 하나 말한다면은 제가 다양한 장르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장르를 다 프로듀싱을 엄청나게 잘하면 제가 실제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이제 잘 되게 멋있게 할 수 있게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서라도 배워서라도 해서 반드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CG를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는가 뭐 그런 게 아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다 똑같을 거예요. 어느 밴드든 저희 락 밴드 특히 인디 밴드를 만나려면 거의 대부분이 홍대나 신촌 같은 클럽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고요. 저희가 SNS가 있거든요. 막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페이스북도 다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제가 항상 공지를 올려드려요. 근데. 그럼 SNS에 이제 공연 일정 같은 걸 올려주십니까? 네, 항상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튜브는 여러분, 밴드 시즌 이렇게 쳐야 돼요. 락 하면 이제 뭐 팬분들이 많으실 텐데 남성분들 팬도 있지만 사실 뭐 여심을 사로잡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자신만의 뭐 그런 게 있다면 이제 말씀드리자면 저희 팀은 남성 팬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 마치 메탈 씬에서 본조비가 툭 튀어나온 이런 느낌일까요? 약간? 그래서 사운드가 많이 강한 팀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강한데 강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듣기 좋다. 이게 팬들이 오히려 저한테 잔소리해요. 제가 너무 날뛰어가지고 보컬이 자꾸 시선이 나한테 가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야외에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차분한 발라드 노래였거든요. 저도 이제 마이크 세팅 잡고 다 잡고 있고 이 친구도 베이스를 고개 숙이면서 치고 있고 형도 되게 무게 잡으면서 치는데 사진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친구한테 받았어요. 근데 저희 다 이렇게 근데 형 혼자 무대만 올라가면 자꾸 좀 흥분증이 네네 그렇죠. 좀 그런 것 같아요. 과도하게 흥분. 그리고 내려올 때 그 MC 분께서 우리 기타 치신 분이 허리가 활처럼 휘시네요. 이러면서 이제 봤는데 정말 활리더라고요. 진짜 액션이 대단하신. 물론 이제
장르에 안 맞는 너무 과도한 건 그렇긴 하지만 좀 더 크게 좀 더 와일드 멋있게 해보자라고 하던 게 이게 지금 몸에 아예 장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향후의 방향성이라도 우리는 이런 걸 이루어내고 싶다 포부라든지 그런 느낌 말씀하실 해주시죠. 일단 저희 밴드가 일단은 저는 가장 큰 과제가 저희 밴드 존재 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끔 일반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공연장에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멋진 팀도 굉장히 많으니까 부응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맞아요. 다른 거 조금 더 대중분들한테 다가가게 쉽게 하려고 커버곡 이런 것도 막 네. 준비하고 이러는 네, 이유 맞아요. 자체도 조금 더 대중들이 쉽게 좀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세요. 조금 가볍지 않고 그렇지만 너무 무겁지 않은 음악을 오래 하면은 누군가는 알아줄 것이고 그죠. 빛을 볼 거라고 저는 음악 씬에서는 저는 그렇게 좀 믿고 있어요. 그것마저 없지 않으면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게 저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이서 나와주셔가지고요. 이 땅에 이렇게 열심히 음악 활동하시는 분 참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또 한 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아닙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재밌었습니다. 네. 좋은 경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밴드 시즐 유튜브랑 인스타그램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대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당민 리뷰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질문이네.